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로 거래가 잠시 위축됐지만 불과 2달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서울숲 푸르지오 2차 84제곱미터가 18억에서 20억으로 뛰었고요. 또 옥수동 레미아 옥수 리버제는 22억 거래 이후에 호가가 25억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죠. 거래량은 역시나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포, 성동, 동작, 강동구 이런 지역들은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공급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 공급까지도 과연 속도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겠냐라는 그런 불신, 그리고 규제 전에 선점을 하겠다라는 심리가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자, 서울시는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을 연장을 한 거죠. 자, 하지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격 억제력은 굉장히 낮다라는 평가죠.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매도자들 역시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집값 상승이다라는 신호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에 재건축이 확실하다라는 이런 판단들로 인해서 보유자도 뭐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장기 보유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공급 물량은 절벽이 되고, 이런 절벽을 바탕으로 전세를 낀 그런 매물들 또는 실제 거주가 가능한 매물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선별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된 이런 지역들은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춰서 상당히 일부만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강남권에서 계속 재연장이 되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 제도가 결국 시장에서 내성이 생겨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강남권과 용산의 1년 3개월의 연장 기간이 더 이상 새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변화가 최근 생겼죠. 97 공급대책에서 보면은 토지구역의 지정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 장관까지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97 대책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대책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적었었는데, 이 토지의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까지도 확대됐다라는 그 줄이 굉장히 투자 수요들과 실수요자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번 조치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을 부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강남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적정 금액이 나오면은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강남권의 이제 매도자 같은 경우도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결국 수요자들이 비강남권인 곳 중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성수나 또 마포 이런 지역들로 수요가 쏠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마포구 현장에서는 외지인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지방에 계신 거주자 같은 경우는 지방권의 최근 미분양이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토지 확대 전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또 갭 투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니면은 늦는다라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서울 전역을 누르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매수세를 집중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 속에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투자자는 역시 강남권에는 공급에 대한 그 절벽, 신규 물량에 대한 절벽도 있죠. 또 유통 물량에 대한 절벽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토지 구역 지정 확대로 인해서 거래가 향후에 잠겨버릴 수도 있어요. 지정에 대한 상품을 또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강남권보다는 성수나 마포, 그 다음에 성동구 이런 지역에 개발 리스크가 있고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지역을 선점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경 매수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뭐 공급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서 뭐 중장기적으로 물량이 아예 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런 판단들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컨센서스가 있지만 지금 수요 쏠림세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뭐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킨다든지 사적으로 금융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입주가 어느 정도 지난 아파트나 뭐 신축급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되겠죠. 또는 재개발 속도가 빠른 뭐 그런 지역의 상품이나 단지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뜨겁게 특정 지역에 쏠림세가 있을 때는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협상을 할 때 호가 중심으로 가격에 쫓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쏠림세가 컸을 때는 한 시간을 좀 두고 매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도 또 본인의 감정이 너무 담겨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실 때 전문가의 상의를 받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627 대출 규제 이후로 거래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97 대책의 공급 효과가 기대가 좀 작기 때문에 다시 들썩이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지정은 이미 내성이 좀 생겼다. 하지만 국토부의 권한 확대에 대한 풍선 효과가 우려가 되면서 뭐 흐름들이 조금 반전이 되고 있죠.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 너무 규제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이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지역별로 특정 지역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뭐 풍선 효과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투자자나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선점 심리에 좀 휩쓸리기보다는 공급 속도, 그 다음에 규제 리스크를 함께 검토를 하면서 옥석을 가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뿐만 아니라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세대 상품, 또는 뭐 오피스텔 상품,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하면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또 한쪽에 쏠림세가 강한 지역들, 상품들 외에도 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적인 선택, 그다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았다 판단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